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 정말 오랜만에 패션 정보를 함께하는 목요일이 됐는데요. 2015년 첫 패션 정보, 정말 다양한 정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난 2014년을 돌아보면요. 정말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데요. 이 사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의 타계 소식에 우리가 또 슬픔에 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015년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2014년들 어떻게 또 잊혀져 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냥 흘러보내기에는 아쉬운 마음에 또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트렌드 키워드 6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개할 소식은요. 다시 전원일기라는 키워드인데요. 올해 대세는 단연 기농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농을 트렌드로 이끈 선두주자는요. 이효리인데요. 네, 그녀는 1990년대 걸그룹인 핑클의 리더였고요. 2000년대에는 연예계 섹시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신혼집이 제주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녀는 이제 속일대구로 통합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시대의 아이콘인 그녀의 소소한 일상 사진을 보면서 너도 나도 농촌살이를 꿈꾸게 되는데요. 올 한 해 동안에 농촌살이를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죠. 삼시세끼에서 초절정 엘리트 스펙의 배우 이서진은 맷돌로 원두를 갈아 커피를 마시고요. 짐승돌 오태견은 가마솥에 밥을 짓습니다. 네, 비단 예능 프로그램에서만 농촌살이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드라마 모던 파머는 아예 이야기 자체가 귀농한 4명의 꽃미남 락밴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만큼 귀농은 올 한 해 트렌드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주변을 보면요.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나도 귀농할까라는 고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요. 집 밖으로 나온 집밥입니다. 네, 갓 지은 밥과 제철 재료로 만든 반찬, 그리고 집밥 열풍이 시작해서 지난해였다면 2014년은 집밥이 집을 벗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소담한 오첩반상에 단정한 나무 트레이를 올린 메뉴를 내놓은 조그만 음식점들이 여기저기 속속들이 생겨났습니다. 집밥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시간 없이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안성맞춤이었고요. 또 도시의 현대인들은 집 밖으로 나온 집밥을 먹으면서 편리함과 동시에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 집밥을 내는 음식점을 가본 적이 없다면 한 번쯤 가보실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사식당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네,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요. 아빠는 지금 여행 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꽃보다 시리즈가 후폭풍, 아주 거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할배들이 떠나는 여행지의 비행기 티켓이 방송과 동시에 동일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해외여행을 넘어서 배낭여행을 떠나는 중장년층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40대 뮤지션 유희열, 이적, 윤상의 꽃보다 청춘 때문인데요. 이들의 배낭여행기는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던 중장년층들에게 설렘이라는 키워드를 던져줬습니다. 네,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낭을 싸는 당신이 바로 청춘일 거기 때문이죠. 네, 다음 네 번째는요. 물 좋은 경리단길입니다. 네, 요즘 핫한 거리를 꼽자면 단연 경리단길을 가장 먼저 뽑을 텐데요. 이전에는 이태원에서 약속을 잡으면 의뢰 해밀턴 호텔 앞에서 보자라고 잡았는데 이제는 암묵적으로 통하던 이 동네 랜드마크의 중심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들 경리단길에서 보자고 하는데요. 경리단길은 지하철 6호선과 녹사평역에서 남산 3호터널로 향하는 길에 마주하게 되는 이 국군 재정관리단 근방을 일컫습니다. 넓지 않은 이 두 갈래
두 갈림길은요, 낡은 것과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 뒤엉켜져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낳고 있는데요. 그 어디 보나 산책 나온 외국인들과 개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요. 한 손에는 피자를, 다른 한 손에는 맥주를 들고 길맥을 하고 있는 힙스터 또한 낯설지가 않습니다. 네, 운이 매우 좋다면요, 친구들과 맥주 한 잔을 하는 배우 조인성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의 동생은 이 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한도전에서 노홍철의 아지트로 소개된 이후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경리단길을 가보시면은 다른 길과는 특별히 다르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 많은 맛집들이 즐비한 곳은 아닙니다. 그냥 그 분위기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함을 주는 거겠죠. 네, 그럼 계속해서 5번째 키워드입니다. 썸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내거 아닌 내거 같은 바로 그 썸입니다. 이 애매한 가사 때문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소유와 정기고가 부른 썸이라는 이 제목의 이 노래는요, 올 한 해 각종 차트에서 1위를 장식했는데요. 이제 썸 탄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이 썸남이라는 말을 대체할 만한 용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뜨기 전까지 이 썸이라는 단어 무엇일까요? 네, 걔가 그랬어. 걔가 있잖아. 네, 걔라는 말이 대신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6번째 키워드는요, 화제의 문학과 또 영화입니다. 문학계와 영화계는 어떤 것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인기를 끌었을까요? 2014년 지친 현대인들을 위로해준 책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화가 또 화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먼저 책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드라마 방영으로 이슈가 됐었죠. 윤태호의 미생인데요. 원작을 토대로 한 드라마가 홍행몰이로 원작인 도서까지 다시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도 완성이 되지 못하는 너와 나, 우리 모두의 공감을 불러낸 도서 미생입니다. 네, 다음 7번째는요. 양창순의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답니다. 네, 가정과 학교 그리고 회사 각자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관계와 소통의 어려움을 정신과 전문의이자 대인관계 전문가인 양창순 박사에게서 직접 솔루션을 듣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책은요, 버티는 삶에 대하여, 바로, 허지웅이 쓴 책인데요. 뇌가 섹시한 남자죠. 허지웅에서 글 쓰는 허지웅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5년 만에 펴낸 바로 에세이집입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영화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 중에 한 편 정도 여러분들 다들 관람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천만 돌파 영화 중에 한 편은 수상한 그녀입니다. 네, 20살의 꽃처녀가 된 칠순 할매의 빛나는 전성기가 시작되는 영화, 수상한 할매가 또 올해 2014년 키워드로 떠올랐고요. 네, 계속해서 떠오르는 키워드는 12척의 배를 가진 조선과 330척의 왜군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명량이 그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알려드릴 영화는요, 다시 시작해 너를 빛나게 할 그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비긴 어게인이 2014년 핫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외에도 외화 중에는요, 인터스텔라와 겨울왕국이 계속해서 돌풍을 일으켰고요. 또 해적과 군도도 우리가 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4년도 트렌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뷰티 소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특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번 생기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것이 목주름이라고 합니다. 폭삭 늙어 보이게 하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생각보다 힘이 센 목주름 관리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키워드가 됐죠.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인데요. 세월이 흘러가도 나이가 드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이긴 하지만 나이를 조금이라도 덜 먹어 보이게 하는 것은 관리하기 나름이다라고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액면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이마주름과
목주름과 눈가주름 그리고 팔자주름에 충실히 신경을 써왔다면 이제는 조금 시선을 아래로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목주름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목주름은 나이는 바로 이 목주름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유독 얇고 또 피지선이 적은 목의 피부는 다른 것보다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또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오랜 시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자세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는 곧 목주름을 깊게 파이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점점 목주름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추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목주름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명히 예방법이지만 한번 깊게 패인 주름을 완화하는 것에는 또 시술 방법도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 목주름 상태에 맞는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목주름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안을 하실 때 얼굴만 하지 마시고 목까지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주시는 겁니다. 얼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에도 노폐물이 분명 쌓입니다. 이 노폐물이 쌓여서 각질이 되면요, 피부에 자극을 주고 또 건조해주기 쉽기 때문에 목주름까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까지 클렌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기초 화장품 바르실 때 얼굴만 바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기초 화장품과 자외선 차단제를 목까지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 피부와 얼굴 피부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수분 보충과 영양 공급 충분히 해줘야지만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활 습관은요,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높은 베개를 지향하시는 게 좋은데요. 가장 나쁜 습관은 높은 베개를 베고 잠을 드는 것입니다. 밤새 올라간 목주름은 물론이고요, 만성 피로까지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턱을 괴거나 고개를 젖히고 있지 않는다는 건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턱을 괴고 있고 또 고개를 젖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오히려 목에 주름이 많이 생기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얼굴과 마찬가지로 수분과 영양을 보충하고 또 공급해 주는 겁니다. 목주름 관리의 기본은 목을 얼굴의 일부로 생각을 해주는 건데요. 매일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목주름 관리용으로 출시된 제품을 매일 저녁 발라주면요, 더 주름을 효과적으로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간단한 마사지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고 좀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뒷목을 주무릅니다. 손끝에 힘을 주고 뒷목을 꼬집듯이 10회 정도 잡아 당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을 그리면서 문지르는 건데요. 양손에 검지와 중지 그리고 목에 대고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건데요.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을 이용하셔서 목 바깥쪽에 안쪽으로 이렇게 15에서 20회 정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는 건데요. 목에 손바닥을 대고 밑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력에 의해서 주름은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다음은요, 깊게 파인 주름을 완화해주는 최종의 방법입니다. 바로 시술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술법에는 실 리프팅이 있습니다. 목주름에 녹은 실을 삽입해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 주름을 옅어지게 하는데요.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점점 피부의 탄력이 개선이 되고 주름이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도모톡신인데요. 깊은 목주름에 따라 얕은 진피층에 보툴리눔 톡신을 주사를 하면 주름이 옅어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효과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요. 주름이 깊게 생기지 않았을 때는 시술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필업인데요. 여러 개의 바늘을 목주름과 피부에 삽입해서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시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콜라겐 재생과 또 주름 개선에 효과를 보이고요. 네 번째는 크로스라는 이산화탄소 소량을 진피층에 주입해서 바늘의 자극과 함께 이산화탄소가 들어간 진피층 부위에 재생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주름이 많이 옅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목주름 예방법과 시술 방법까지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주름 어떻게 할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 한 내용을 토대로 2015년은 보다 아름답게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함께할 디자이너는요, 활기찬 60년대 전형이죠. 스트리트 패션의 혁신가, 바로 메리 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 퀀트는 밝고 눈에 띄는 유쾌한 의복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인식하면서 활기찬 60년대 런던 카나비 스트리트의 청년 문화에 반응했습니다. 호황기의 완전 고용 상태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젊은이들은 기득권, 즉 사회적 계급, 가치, 도덕, 위선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 같은 붐을 타고 새로운 매체, 보다 개념적, 맥락적, 정치적 접근을 하는 패션 출판인들과 사진 작가들, 그리고 젊고 도전적인 새로운 디자이너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스틸은 1960년대가 20세기 패션의 매우 중요한 시대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이유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젊은이들이 자기들만의 스타일을 창조했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것에 자유로워졌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패션 전환기의 중심에는 메리 퀀트가 있었고, 그녀의 삶은, 삶과 커리어는 활기찬 런던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934년 2월 11일 런던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한 메리 퀀트는 6살 무렵에 침대볼을 잘라서 의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0대에는 자신의 깅엄스쿨 드레스를 수선해 짧게 만들었는데요. 이후 퀀트는 런던 대학의 골드스미스 칼리지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을 했고 1955년 남편 알렉산더와 전 판촉 사원이자 사업가인 아칭 맥네어와 함께 런던 킹스로드의 바자라는 이름의 부티크를 오픈하게 됩니다. 네, 그녀는 이곳에서 독특하지만 단순하고 깔끔한 다소 아동복과 같은 젊고 신선한 의복, 그리고 스카프, 모자, 주얼리 등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독특하고 기묘한 잡동사니들로 이 반체제의 정서를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바자는 점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는 당시 젊은이들의 반란으로 일으켜지는 것으로 최초로 구현해낸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메리 퀀트의 대표적인 혁신 중에 하나, 요즘에도 많이 눈에 띄죠. 바로 미니스커트인데요. 1962년부터 퀀트의 스커트는 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점차 무릎 위로 올라가서 60년대 중반부터는 허벅지에 닿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64년에는 이른바 미니스커트의 길이를 정의 내리는 시대가 됐었다라고 하는데요. 퀀트는 미니스커트라는 1960년대 청년혁명의 아이콘이자 젊은 여성들을 위한 즐겁고 섹시한 의복으로 런던 스트리트 패션의 중심지가 되도록 길을 열었다고 합니다. 미니스커트의 유행은 불과 몇 개월 만에 퀀트의 부티크로부터 유럽 전역으로 펼쳐나가게 됐고요. 활기찬 런던의 사춘기 소녀들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미니스커트를 창조한 사람이 메리 퀀트인지 아니면 프랑스 디자이너 앙드레 쿠레주인지에 대해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쿠레주는 내가 미니를 발명한 사람이다. 메리 퀀트는 다만 그 아이디어를 상업화했을 뿐이다 라고 했고요. 퀀트는 그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그것은 프랑스인들의 방식이다. 나는 상관없지만 그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아마도 이 쿠레주가 처음으로 미니스커트를 만들었을진 모르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입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다소 과장된 것이고요. 퀀트는 다음과 같이 부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미니스커트를 발명한 것은 나도 쿠레주도 아니며 진정한 발명가들은 그것을 입었던 거리의 소녀들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부티크 바자에서 퀀트는 재고 구매를 맡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마켓 스타일에 만족을 하지 못했던 그녀는 야간에 패턴 메이킹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이 직접 디자인과 또 제작을 담당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기민한 사업가였던 퀀트는 버터리 패턴을 적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룩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평면 패턴의 단순함은 의복 제작에 좋은 대안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퀀트는 패션 부티크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새로운 구매력을 영합을 했고요.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상품들로 회전율을 높여서 6주마다 자신의 스타일링에 또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네, 퀀트는 샤넬처럼 입기 편한 단순한 형태의 구조의 의복들을 디자인했습니다. 젊은 패션을 추구하는 소비층을 위한 퀀트룩을 만들어서 부티크 패션의 창조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962년 퀀트는 미국 전역에 1,700개 체인을 보유한 JC 페니 컴퍼니와 디자인 계약을 했고요. 1963년에는 진저그룹이라는 보다 낮은 가격대의 세컨드 라인을 런칭했습니다. 66년에는 그녀는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고 67년에는 올해의 디자인 메달을 받았고요. 또 69년 영국 패션 협회에서는 영국 패션에 위대한 공헌을 한 것에 대한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퀀트는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도 진정한 패션의 혁신가로 남았는데요. 1990년에는 퀀트는 영국의 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영국 문화협회로부터 상을 받게 됐고요. 또 그녀의 화장품 산업 역시 번창을 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파리와 뉴욕 그리고 일본 등지에서 200여 개 이상의 샵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2000년에 퀀트는 주식회사 메리 퀀트의 디렉터 자리에서 퇴직했지만 현재도 여전히 자신이 개척해온 수많은 제품의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60년대 패션 젊은이들의 반란을 이끌어낸 디자이너죠. 메리 퀀트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유안타 증권에서 추천한 금호석유입니다. 종목 번호는 011780입니다. 합성 고무 등 주력 제품의 스프레드 회복으로 2014년 4분기 영업이익은 626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글로벌 고무 시장의 과잉 공급 부담 해소와 합성 고무 이익 턴어라운드 등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상 영업이익은 3,5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합성 고무 제품과 합성 수지 제품 등 석유화학 제품을 제조 그리고 판매 영위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합성 고무와 합성 수지, 정밀화학과 전자소재, 건자재, 에너지, 페놀 유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합성 고무 생산 능력은요, 글로벌 넘버원 메이커고요. 매출은 합성 고무의 49%, 합성 수지 34%, 정밀화학이 4%, 기타가 1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대증권에서 추천한 NC소프트입니다. 네, 지난 11월 공개한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과 아이온 레기온즈, H2 등 총 6개 모바일 게임들이 올해 내 출시할 예정이고요. 네, 그동안 받아왔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온라인 게임들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올 상반기 MXM과 하반기 길드워2 확장팩 신작 출시로 인해서 출시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온라인 게임 업체로 리니지와 아이온, 길드워와 블레이드 앤 소울 등 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 최대 업체입니다. 국내를 거점으로 북미와 유럽 등 현지에서 게임 서비스하는 업체들과 오라이언 소프트 등의 게임 개발 업체와 NC 다이노스 프로야구단 등 총 15개의 계열 회사를 두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NC소프트와 금요석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오늘은요, 나른한 오후 시간,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과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함께 보신 영상은요, 카툰 작가 페리테일의 이미지와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제13회 유지아 음악경영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작곡가죠. 정보용의 만남이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추운 겨울 라떼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오후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펀앤빌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스마트폰이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의 생활도 정말 편리해졌는데요. 요즘 어디를 가든 셀카봉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배달을 시킬 때는 배달앱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는 정말 손이 입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입으로써 전하는 말이 갖고 있는 온도는 정말 다르겠죠. 오늘 하루 옆에 동료와 함께 따뜻한 대화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